그 다음에 어 그리고 다이오드는 요 앞에 이렇게 이제 막 그 띠가 있어요. 뭐 물론 다이오드 종류도 많지만 앞에 이렇게 이제 띠가 있는데 그 띠가 있는 쪽이 이제 심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쪽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이제 에노드 캐소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요 마크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쪽이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헷갈려요. 마크가 있으니까 이쪽이 플러스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헷갈리니까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고요. 뒤집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다이오드의 용도는 정류작용과 스위칭 작용을 두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회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달고 저항을 달면 입력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연파를 넣어요. 그러면 정연파가 결국은 뭐예요?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변하는 교류 형태의 전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력은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쪽만 걸리고요. 마이너스 쪽은 이 마이너스 쪽의 의미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거꾸로 흘러야 하는데 이렇게 흐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마이너스 쪽일 때는 출력이 아예 사라져 버렸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류가 아닌 디지털 신호처럼 1과 0처럼 신호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 신호가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ON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OFF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출력도 ON과 OFF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를 우리 이제 스위칭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게 소프트웨어를 좀 바꾸니까 좀 약간 중간중간에 눌러서 해야 하니까 좀 번잡하네요.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화면 전체를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얘를 이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요 화면을 컨트롤이 이 펜만 돼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중지시켜 놓고 다시 이제 해야 녹화가 돼서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웹페이지나 이런 걸 보고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좀 숙달이 되면 이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LED는 앞전에 LED도 제가 설명을 약간 하긴 했는데요. 요 LED에서 좀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좀 몇 가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LED라고 하는 이 요소자는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흐르게 돼요.
주로 이제 한 20mA, 뭐 10mA 뭐 이 정도 되는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는 발광을 하게 돼요. 전류가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같은 다이오드의 형태이긴 하지만 전류가 흐르게 되면 빛이 나오는, 빛이 발광이 되는 이런 소자를 이제 다이오드라고,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발광하는 색이 이제 빨강색, 초록색, 황색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블루까지 나오기 때문에 삼원색이 구성이 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주로 요즘 TV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LED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극성은 존재하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고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원래는 이게 이제 정설인데 요즘은 또 이게 얘기가 틀려요. 어떤 경우는 다리가 긴 쪽과 짧은 쪽이 없고 이렇게 이제 1대1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수입되는 그런 모델들 중에 보면 다리가 길고 짧으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긴 쪽은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딱 잘라서 이렇게 똑같이 잘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극성이 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오드를 볼 때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원래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쓰셔야 한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확실히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열어보잖아요. 열어보면 이렇게 접신머리가 있고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접신머리로 해서 이렇게 빠진 애들이 있어요. 주로 이 접신머리가 이제 마이너스 쪽이고요. 접신머리 쪽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근데 뭐 저것도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서로는 이제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가 기본이긴 하지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꼭 확인을 하고 쓰셨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다음 트랜지스터인데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는 참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전자 쪽에서는 요 트랜지스터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이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자 중에 하나죠. 반도체 소자 중에서는 이 트랜지스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전자과에서는 이 트랜지스터를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학기 두 학기까지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트랜지스터가 어떤 거고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까지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얘도 일반적으로는 IC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C 반도체 소자고요. 원래는 칩 속에 요 트랜지스터의 모양은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반달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제 반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이제 밑에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이게 제일 일반적인 거긴 한데
어쨌거나 요 소자는 앞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 두 개의 반도체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트랜지스터예요. 다시 말하면 PN 접합의 반도체에다가 한쪽 면에다가 P를 붙이고요, PN 반도체에다가 N쪽에다가 P쪽에다가 N자를 하나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반도체를 우리는 트랜지스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트랜지스터는 결국은 두 가지 타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NPN형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PNP형 트랜지스터.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성격이 달라요. 쓰는 용도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PNP형 트랜지스터는 주로 이제 이런 트랜지스터에 사용되는 용도는 위 거든 밑에 거든 간에 고주파용이 있고요, 저주파용이 있고, 일단 나뉩니다. 그리고 뒤에 품 번호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앞에 S2, 이거는 이제 주로 이자가 붙으면 트랜지스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가 붙으면 다이오드고요. 그래서 뭐 1N 4148 뭐 이렇게 합니다. 앞에 뒤에 이제 XX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앞에 1N이 붙으면 이제 다이오드들이 LN이라고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E, SA, ESB, ESC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트랜지스터구나. 그리고 뒤에 SA가 붙느냐, SB가 붙느냐, SC가 붙느냐에 따라서 고주파형인지 저주파형인지가 나뉘고, 그 다음에 뒤에 등록번호에 따라서 시리즈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외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아까 반달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사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얘들보다는 더 크고 위에 쇳덩어리처럼 쇠가 약간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구멍을 뚫려 놓은 이유는 거기다 나사를 체결을 해라 라는 용도가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처럼 이렇게 삭 모양처럼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주로 이렇게 이제 조그만 소형 용도 같은 경우는 작은 이제 신호용 트랜지스터들이고요. 저렇게 큰 타입으로 나와 있는 3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는 전력용들이 많아요. 전력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칩들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또 위에 나사 구멍이 있는 거는 얘들이 열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위에 구멍을 뚫어 놓고 나사를 체결해서 열을 식히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작은 같은 경우는 작은 신호용 트랜지스터들이고요. 얘들 뭐 큰 거든 작은 간에 각각의 다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죠.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놔야 하고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PNP형이 있었고요, MP, N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심볼로 그리면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MPN형. 자, 이렇게 요게 이제 MPN형이고요. 요게 이제 PNP형이에요. MPN형의 이쪽은 베이스고요. 이쪽이 컬렉터, 이쪽이 에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류라고 하는 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PN형이고요. 여기 이제 베이스, 그 다음에 컬렉터, 에미터 이렇게. 얘는 어떻게? 에미터에서 이렇게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거꾸로 흐르게 됩니다. 두 가지 심볼을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자, 요게 이제 MPN형이고요. 요게 이제 PNP형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에미터 방향 쪽에 에미터 쪽이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갔느냐 바깥으로 나오느냐의 차이인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간 거는 PNP형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는 MPN형입니다. 전류의 방향으로 보면 MPN형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베이스 쪽이. 그 다음에 PNP형은 베이스가 전류가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2m로 들어가서 컬렉터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요거는 트랜지스터의 아주 기본적인 회로고요. 우리가 꼭 알아놔야 할 회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트랜지스터가 구동하기 위한 기본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PN형 같은 경우와 PNP형 두 가지의 동작 방법이 서로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사실은 뭐 다른 하나도 이해는 바로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는 MPN형 모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베이스 쪽에 흘러 들어가고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흘러서 회로에 전류가 이제 구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베이스 전원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콜렉터 전원도 없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고요. 이 회로는 주로 시험 문제도 많이 돼요. MPN형과 PNP형 트랜지스터의 외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하는 거죠. 심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특성 곡선이에요. 앞전에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이 있었잖아요. 트랜지스터의 특성 곡선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이게 트랜지스터의 특성 곡선이 제일 중요한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특성 곡선 하나 설명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성 곡선도
NPN형 타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베이스 단하고 에미터 단자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하고 그 전원에 흐르는 전류, 베이스 전류죠. 베이스 전류 이쪽에 베이스로 흘러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에 흘러가는 전류와 그 전류에 의해서 요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요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가해준 전압이죠. 전압의 전원과의 삼각 세 개의 관계식을 표현한 거를 우리 이제 전류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쪽이 수평이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컬렉터하고 에미터의 전압이에요.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 요 사이 전압. 요게 이제 요거죠. 그 다음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이게 IC야, IC. 이거. 그리고 요거 각 하나하나 이게 꺾인 거. 이거는 요 베이스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IB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이스의 전류가 컬렉터하고 에미터의 전압과 그 다음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표현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어때요? 쭉 봤더니 요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도 일정하고요. 전압이 쭉 올라가도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근데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랬더니 쭉쭉 올렸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요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들이 올라가고 있죠. 쭉. 그죠? 베이스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양을 높이면 높일수록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의 양은 높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전압은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전압을 높여도 어때요? 여기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다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특성 곡선을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결국은 동작 범위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이 동작점들을 찍어 보면 쭉 찍으면 트랜지스터의 동작점들이에요.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이루어져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컬렉터하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B는 결국은 베타 H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전류의 증폭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H는 파라메타 값이고요.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질 때 주어집니다. 트랜지스터도 다음에 PPT 자료에 또 정리를 해놨어요. 우선 거기에서 다시 언급은 좀 해드리긴 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지스터 하나만 배우려고 해도 우리가 한 학기 이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트랜지스터는 원래 이제 대시는 모델, 소시는 모델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대시는 모델이나 소시는 모델 해석은 또 이제 교류적인 입장과 징조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해야 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리고 수식 하나 풀어도 거의 증명하는 데만 해도 A4 용지 5장, 10장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깊게 배울 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은 여기서 나와 있는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호 증폭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스위칭 작용을 많이 쓰게 돼요. 언제? 특히 아날로그 쪽에서는, 아니 디지털 쪽에서는 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스위칭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라디오나 이런데 음을 증폭시키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거는 또 다른 용도니까, 어쨌거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놈은 증폭과 그 다음에 스위칭과 이런 작용을 겸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칭 작용은 지금 여기 회로가 있는데요, 하나가. 여기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다가 입력을 넣어주면요, 입력을 안 넣어주면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흐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물론 얘가 전원이 베이스 쪽에 전원이 안 가해져도 일부 조금 전원은 흘러요. 그렇지만 그 조그만 전류만 흐르는 거지, 실제 우리가 전원이 100% 흘러서 동작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스 단자에다가 우리가 전원을 넣게 되면 동작하고, 전원을 입력하지 않으면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위치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에다 전원을 가하면 이 스위치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트랜지스터 내용이 좀 더 많은데 우선은 여기까지만, 기본적인 내용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스위칭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요. 앞전 거 이와 같이 이제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을 가지고 구동하는 이런 방식은 증폭료라고도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는 이제 증폭, 전류 증폭, 전압 증폭, 이 증폭에 관련되어 있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회로 해석을 좀 해야 정확한 게 나오는데, 우리는 증폭을 하는 용도보다는 스위칭 용도가 많기 때문에 스위칭 용도 하나만 좀 이해를 더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쭉 읽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차후에 다시 트랜지스터 얘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